반갑습니다. 이 토요일 소중한 시간에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약사로서 그 어떤 일을 한 20년 전에 약국을 하면서 이제 그 일을 했었고요. 그동안 이제 의학본업이 되면서 제가 이제 이쪽 천연물 쪽의 일을 한 20년간 해왔습니다. 네, 사실 아까 우리 배 약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그 병원에서 처방되는 약들이 갖고 있는 한계성은 이제 만성질환 쪽에서는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그 만성질환 같은 경우에는 몸에 세포가 이렇게 산화되거나 세포가 노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질환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증상 억제 쪽으로 이렇게 그걸 처치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만성질환 자체가 더 악화되고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염증약이 염증을 악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들을 제가 이제 그 많은 임상들과 또 이 논문이나 보고서들을 통해서 접하고 그렇다면 근본적인 케어를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세포의 수명을 늘리고 실제 이 병원약이 처방약이 갖고 있는 한계점들을 우리가 지금 약사들이 보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어떤 영양소를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동안 총 그 연구비로 이렇게 들어간 금액이 저희가 한 240억 정도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자금과 시간, 많은 임상 실험들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는 사실 저희는 이론을 연구소에서 이론을 만든 게 아니고 그동안 많은 한 60만 명의 체험 사례를 통해서 제가 약국과 한의원과 저희 병원, 저는 이 세 군데를 실제 임상 사례를 모으는 그런 장소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환자들이 이런 식물 영양소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몸이 증상이 좋아지는 것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혈액 상태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개선되는 걸 보고 또 이제 약이 같이 병용되면서 이렇게 좋아지는 케이스도 있지만 약을 병용하지 않고 단독으로 갔을 때도 대단히 빠르게 소실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 실증적인 어떤 그런 결과를 통해서 이론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이론은 굉장히 값진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50분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OPNT라는 이 용어는요, 이제 also cellular라는 뜻이 가장 핵심적인 건데요. 이 also라는 뜻은 이제 right, 즉 바로잡다라는 뜻이고요. 이 cellular는 이제 세포를 바로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PNT는 지금 이제 맞춤형 영양요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희는 식물 영양소를 활용하여 만성질환의 세포 유전자와 세포 개념을 바로잡는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유전자에 접근을 하는 건데요. 요즘 이제 우리 약사님들은 잘 모르시는 분야이긴 한데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신약을 개발하고 또 많은 논문들을 또 발표를 하다 보니까 좀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를 이렇게 보면 이제는 그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들이 있지만 그 유전자들이 실제 우리가 받고 나서 그게 익스프레션이 되는가에 대한 여부는 먹는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렇다고 이렇게 그 많은 보고서들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제 유전성이 점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류마티즘이나 바람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주 바이오 액티브한 그런 그 푸드들을 통해서 그런 유전체의 발현을 우리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후성 유전학이라는 그런 학문인데요.
실제 그래서 이 만성 염증 유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을 기능 유전자를 바꾸면 실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런 인플라메토리 사인들을 다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것들을 저희는 이제 수십만 건의 임상 사례를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그냥 무턱대고 먹으면 안 되고요. 밥을 먹어가지고 유전자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무엇을 얼마만큼 먹느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회복되는데 여기서 이제 바이오 어빌러빌러티, 즉 이제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얼마만큼 기능을 하느냐인데요. 안정성과 스테빌리티, 액티비티가 이게 높아야 되는데 실제 천연물들, 지금 현재 건강기능식품들이 갖고 있는 한계는 이게 몸에 들어가면 다 분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실험을 해보면 천연물들의 한계성은 몸에서 빨리 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pH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위에 그 pH 2에서 3 정도 대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인데 일단 소장으로만 들어가면 다 분해가 돼버리고 디그로데이션이 되고 또 혈액도 pH가 높기 때문에 혈액에서도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소장과 혈액에서 안정적인 그런 이제 파이토케미칼을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계 최초로 이 나노 파이토플렉스, 그러니까 이 파이토케미칼을 안정화시킨 혈액, 소장 위에서 안정화시킨 그런 제제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제를 우리가 이제 유파플렉스, 시아플렉스라는 플렉스를 붙여서 이렇게 물질들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메가요법인데요. 실제 지금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와 있는 그 용량은 우리 약사님들은 그 기능성을 보고 이렇게 투약을 하지만 이렇게 추천을 하지만 그 용량은 굉장히 커머셜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원료상들은 최대한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 원료를 누구나가 다 쓸 수 있고 많이 쓸 수. 만약에 용량이 높게 잡아버리면 비싸기 때문에 실제 이런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OEM을 하는 회사에서는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용량을 적게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이 아픈 사람들을 통해서 임상이 되는 게 아니고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들, 정상인을 상대로 이 임상을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신뢰성 자체가 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현재 건기식으로 나와 있는 이 용량은 예방적 차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용량 자체를 어느 정도까지 올릴 것인가는 저희들이 실제 사람에게 써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동안 60만 건의 그 체험 사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 파이토케미칼의 도시지가 들어가야 이게 임상적 효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가 요법으로 충분한 복용 기간, 얼마나 먹어야 유전자가 교정이 되느냐. 우리 사람은 혈액이 한번 딱 바뀌는데 90일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과 습관이 바뀌는데 66일이 걸리는데 우리가 세포가 교정됐다는 것은 혈액이 바뀌는 시간과 거의 동일하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4개월에서 12개월인데요. 보통의 세포들은 4개월이 걸리지만 이 간과 관련된 이 세포와 또 이 줄기세포성 암에 관련된 그런 이런 체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아토피가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진행이 된 경우 이런 경우나 약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대 12개월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세포 분열 메커니즘입니다. 우리가 염증세포는 그대로 염증세포를 낳는다. 아마 약사님들께서 학교 다니실 때 이런 단어를 이런 문구를 한 번이나 들어봤을 겁니다. Once also, always also라는 이런 말을 들어봤을 텐데 한 번 교양은 영원한 교양이다 이런 말씀을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실제 교양세포를 그대로 놔두면 그 교양세포는 계속해서 교양 유전자를 가지고 분열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 정상세포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상세포는 정상세포를 낳고 염증세포는 염증세포를 낳기 때문에 교정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초염증 세포에 지금 현재 이 병원 처방, 즉 소염 진통제나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를 저기다 썼을 때 염증 세포가 정상 세포로 바뀌는 게 아니고 염증 세포가 만성 염증 세포로 악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OPNT 세포 교정 물질을 이 염증 세포에 투여했을 때 세포가 정상 세포로 바뀐다. 유전자가 바뀌는 건데요.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염증 인플라마토리 진이 노멀 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바뀐다. 이것은 핵에 있는 유전자가 바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후성 유전과 만성 질병의 관계입니다. 대부분의 만성 질환은 후성 유전으로 발생한다. 그리고 자손에게 유전됩니다. 그러니까 그 유전되는 그런 그 유전이 돼서 그 자손들이 그 먹는 것에 의해서 발현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먹는 것과 먹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에피제니틱, 뉴트리언트, 바이오액티브 푸드 이런 음식이 우리 DNA 메틸레이션,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마이크로 DNA라는 후성 유전자를 결정짓는 이런 요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실제 염기 DNA 유전자 서열은 바뀌지 않는데 그 유전자의 가장자리에 메틸기가 붙는다든지 아니면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이 약간 변형을 일으킨다든지 이 마이크로 DNA가 약간 바뀐다든지 해서 노화와 암, 그 다음에 신경계통과 대사성 질환을 이렇게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질병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좀 재미난 그림인데요. 메틸레이션이 언밸런스 했을 때 병이 생기는 거고요. 이게 지금 암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모터, 이게 즉 유전자 도입부에 하이퍼메틸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분열이 통제가 돼야 되는데 분열이 통제가 안 되고 계속 분열되는 게 바로 이 프로모터 하이퍼메틸레이션이고요. 글로벌 히포메틸레이션은 이게 이제 적절하게 끊어줄 때 끊어줘야 되는데 끊어주질 메틸레이션이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끊어주질 못하니까 계속 분열하게 되는 그런 유전적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이 노멀셀은 이 프로모터 부분에 메틸레이션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골고루 이렇게 메틸레이션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유전적으로 만성 염증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그대로 두면 병을 일으키게 되는데 후성 유전학에 의해서 유전자를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영양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임신한 쥐에게 무엇을 먹으냐에 따라서 쥐의 색깔과 쥐의 질병 상황이 많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유명한 실험인데요. 아구티 쥐인데요. 임신한 쥐에게 아주 좋은 영양을 줬을 때와 안 줬을 때, 이건 줬을 때 이렇게 아주 건강하고 브라운 컬러의 이런 새끼들이 나타났고, 영양 상태가 안 좋았을 때는 이렇게 비만하고 당뇨, 그 다음에 암에 잘 걸리는 쥐들이 많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산부들도 바이오 액티브하고 후성 유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양을 섭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질병 발생의 메커니즘입니다. 우리 약사님들이 사실은 병이 왜 생기는가? 내가 왜 고혈압이 왜 생기고, 당뇨, 자가면역 질환, 이런 질환들이 왜 생기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한 20년간 쭉 경험했던 것들을 총 집약을 해서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질병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케이스도 한 1%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만성 질환은 스트레스와 독소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이 스트레스와 독소가 우리 몸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 교감신경이 우세하게 되고, 아드레날린과 스테로이드 수치가 올라가면서 혈관이 수축되고 혈류가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드레날린과 스테로이드가 분비가 되면 우리 백혈구 중에서 과립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사실 이 과립구는 백혈구이지만 암을 유발하는 백혈구입니다. 그래서 과립구의 이중성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이게 사실 과립구가 없으면 우리 몸은 폐혈증에 걸려서 죽게 되어 있고요. 과립구가 너무 많으면 암에 걸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립구를 되게 조절을 잘 해줘야 되는데, 이 과립구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건 약으로 조절이 안 됩니다. 과립구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해독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에 아주 강한 물질, 그리고 독소를 해독할 수 있는 물질을 매일매일 섭취하는 것만이 우리가 과립구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고, 폐혈증과 종양의 어떤 그 갈림길에서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과립구가 어떻게 암을 일으키냐면, 여하튼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립구 수치가 우리 몸 백혈구가 3개가 있는데요. 대식세포, 림프구, 과립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립구 수치가 거의 뭐 70%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과립구는 원래 본능적으로 일중항산소라고 하는 활성산소를 내뿜어서 세균을 죽입니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상피 세포에 있는 세균을 죽이는데, 이게 이제 너무나 과잉진압을 하다 보니까 그 상피에 있는 세균들만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세균들도 사실 잘못이 없죠.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와서 공격을 당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상피 쪽에 있는 좋은 체세포들이 이게 죽게 되고, 아주 억세게 운이 나쁜 사람들은 그 좋은 체세포 옆에 줄기세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성체줄기세포가 있는 곳이 공격을 당했을 때 갑자기 암에 걸리고, 그 암은 진행성 암으로 이렇게 악화되면서 몇 달, 2-3달 사이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이 나쁜 경우에 줄기세포가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으면 이건 아주 프로그레시브한 캔서가 돼서 아주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암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운이 나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스트레스와 독소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항산화제와 강력한 이 해독제를 우리가 이제 복용을 하는 방법밖에 없고, 이것들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처방해 줄 수 있는 바로 직능을 갖고 있는 의료인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저는 이건 의사들도 아니다는 거죠.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봤을 때 우리 약사님들이 그 선봉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활성산소가 혈류가 이렇게 떨어지면 히폭시아 상태가 되고요. 히폭시아라는 저산소 상태가 되죠. 산소가 뚝 떨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심근경색, 뇌경색, 그 다음에 세포경색이 오는데, 심근경색, 뇌경색은 이제 뭐 기능을 못하는 건데, 세포가 경색되게 되면 이제 암이 발병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이렇게 이제 세포 조직이 파괴되게 되면 후성 유전자가 변이가 되고 만성질환으로 이렇게 이완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있습니다. 우리가 이 OPNT를 지금 바로 적용을 시키면 바로 해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해독 상태, 즉 스트레스와 독소, 스트레스는 강력한 활성산소를 유발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항산화 역할을 하는 물질이 필요하고, 이런 독성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중금속 방사선, 유해 화학 물질, 또는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가공식품들, 제노바이오틱스,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독성 물질들을 완벽하게 해독할 수 있는 아주 전천후 해독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광범위 해독제를 우리가 OPNT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만약 들어가게 되면
교감신경이 아니고 부교감신경이 일단 우리 몸에서 작동을 하게 되고, 아드레날린 대신에 아세틸콜린,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대신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이런 생리 호르몬이 이게 우세적으로 되면서 혈관은 확장되고 과림구가 아닌 림프구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림프구는 T림프구, B림프구,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큰 NK 림프구, 그 다음에 NK는 암세포를 잡는 림프구지만 염증세포를 잡는 림프가 최근에 발견됐어요. 그게 NKT 림프구입니다. NKT 림프구, NK 림프구, 그 다음에 T 림프구, B 림프구, 이 림프구의 4개가 수치가 다 같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면역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사실 면역 반응이라는 것은 안 좋은 세포를 죽이는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반응인데, 이게 이제 심하게 나타날 때 발열, 부종, 홍반, 통증, 가려움증, 뭐 이런 것들을 수반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몸이 불쾌하고 뭐 이렇게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실제 그 반응들을 우리가 신속하게 마친다면 만성질환 세포가 이렇게 제거되고 후속 유전자가 복구가 되는 시간이 빨라질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는 유전자가 복구되는데, 이게 완벽하게 복구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20년 된 루푸스가 뭐 자가 면역 질환 중에 제일 또 고약한 게 루푸스잖아요. 예, 루푸스라든지 또는 크론병, 뭐 류마티즘이 어떻게 4개월에 이렇게 근본적으로 좋아질 수 있느냐? 사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이 이론에 의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우리가 스스로 다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회복하는 힘은 그대로 방치한다고 길러지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와 이런 제노바이오틱스, 특히 이 독성 물질들을 얼마만큼 이걸 빠르게 처리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치유에 관련된 이런 면역계가 활동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이제 여기에 저희들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스템셀 리스토링 엔자임인데, 이게 세포를 이제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교체를 하려면 줄기세포가 이렇게 동원이 돼야 되는데, 그 줄기세포 동원에 관련된 부분, 이론 중에 제일 요즘에 떠오르는 이론이 EPC 이론인데요. 그 EPC가 원래 이제 혈관을 만드는 줄기세포인데 골수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EPC가 혈관만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많은 이런 체조직을 다 만들 수 있다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피가 우리 온몸을 만드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EPC는 골수에서 만들어지는데 그게 이제 적혈구와 좀 비슷해요. 적혈구보다 좀 이제 다재다능하죠. 어떤 세포로든 분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골수와의 건강 상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재생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매우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거고요. 세포 교정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림입니다. 저희 세포 교정 이런 요법은 굉장히 간단하면서 심플하죠. 공부를 많이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세포는 뇌세포든 우리 그 간세포든 피부세포든 똑같은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간을 만드는 또는 뇌를 만드는 유전자 스위치가 켜져 있느냐 안 켜져 있느냐에 따라서 간이 되고 뇌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유전체를 갖고 있고 세포막 구조를 갖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가운데 있는 게 핵이죠. DNA와 히스토인이라는 단백질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랗게 이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바로 멤브레인, 즉 세포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미토콘드리아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핵에도 DNA가 있고 미토콘드리아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미토콘드리아는 유전적 그 조직이 아니다 이렇게 여겼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미토콘드리아 유전이 되고요. 미토콘드리아는 모계 유전입니다. 그래서 엄마께 그대로 유전이 되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포에서 이 세 개의 구조가 제일 중요하죠. 핵,
미토콘드리아 세포막. 그 다음에 이 세포를 지키는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 바로 항산화 효소 시스템인데 SOD 카탈라이즈 퍼옥시데이스, 여기 글루타치온 퍼옥시데이스라는 이런 세 개의 효소가 우리 세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이 하는 일은 유전자를 합성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생체막은 산소, 포도당, 아미노산의 통로, 세포 신호 전달 물질의 수용체가 되고 있고요. 항산화 효소 시스템은 활성산소종을 중화시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참고적으로 우리 몸에는 세포에는 해독 시스템이 있는데 시토크롬 P450과 이 포합에 의해서 우리가 중금속이나 방사능을 이렇게 잡아서 배출을 시키는 그런 작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세포는 다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간세포만 시토크롬 P450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세포들은 자가 해독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간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간이 우리 인체의 독소의 80%를 해독을 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세포들은 다 이런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성질환을 OPNT에 의해서 4개월간의 OPNT를 정상세포로 되는데 필요한 물질이 있습니다. 핵심 물질이 12개인데요. 지난 20년 동안 저희들이 발견한 물질입니다. 발명이라기보다는 발견한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시아플렉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시아니딘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검은 콩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검은 콩 먹으면 젊어진다고 그러고, 검은 콩 먹으면 해독이 된다고 이렇게 옛날에 배우셨잖아요. 근데 검은 콩에 들어있는 검은 색소가 이 시아니딘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검은 콩에서 이걸 뽑아내려다 보니까 너무 비싸요. 1kg 뽑아내는데 뭐 한 4천만 원 이상 들어요. 그래서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아니딘을 막 찾아다녔어요. 근데 실제 시아니딘을 100% 갖고 있는 이런 그 식물을 만나는 것은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뭐 어쨌든 저의 그 간절한 그 마음을 하늘이 이제 그 이해를 하셔서 저한테 어떤 도움을 주셨는데, 그게 제가 만나게 된 게 2002년도에 아로니아라고 하는 식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로니아라고 하는 식물을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다른 안토시아닌은 하나도 없고 시아니딘을 100%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콩이 아닌 아로니아에서 이 시아니딘을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로니아가 뭐 때문에 이렇게 유명해졌느냐? 저 아로니아를 최초로 우리에 이렇게 도입하고 저희가 시아니딘을 최초로 추출한 회사인데요. 시아니딘이라는 물질이 핵심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표준화하는 작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액티브 시아니딘은 이 시아니딘을 그대로 먹으면 아까처럼 몸에서 분해가 잘 일어나니까 이 분해가 안 되도록 나노 컴플렉스를 만든 이런 상태를 우리가 액티브 시아니딘이라고 합니다.